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수술 필요 없습니다. 약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릴 것들 6가지인데 6가지를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죠. 그런데 그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서 힘 세게 안 주고 나오는 것만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방광은 쫙줘야 비워집니다. 서 있으면 방광이 완전히 눌리지 않아요. 앉아서 약간 앞으로 상체를 숙인 자세로 앉으시면 방광이 아래로 눌리면서 훨씬 더 많이 비워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다 나왔다 싶을 때 30초 기다렸다 한번 더 짜내보세요. 이걸 이중 배뇨라고 합니다. 방광의 소변이 덜 남은 채로 주무시면 밤중에 차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저녁에 물 줄이면 야간뇨가 줄어든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포함한 음료 섭취를 150ml 이하로 줄이세요. 종이컵 한 컵 분량입니다. 목이 마르면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커피랑 알코올입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이뇨작용하는 거 아시죠?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소변 만들죠. 오후 2시 이후로는 끊으셔야 합니다. 디카페인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카페인이 소량 남아있거든요.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도 저녁엔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코올은 더 직접적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걸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이 이걸 막아버려요.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녁 음주는 끊으셔야만 합니다.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요의를 느낍니다.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변이 충분히 안 차는데도 뇌가 신호를 먼저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전에 하나 먼저 익혀두셔야 할 게 있어요. 퀵 케겔입니다. 케겔 운동 들어보셨죠? 골반 근육을 조였다 푸는 운동인데요. 퀵 케겔은 그 케겔을 요의가 갑자기 밀려올 때 즉각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항문과 요도를 동시에 꽉 하고 조여보세요. 5초간 조인 다음 풀어주세요. 한 번으로 요의가 가라앉지 않으면 2번,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 괄약근이 버텨주면서 급박하게 밀려오던 요의가 한풀 꺾입니다. 이게 몸에 익으셨으면 이제 배뇨 훈련입니다. 먼저 본인이 평소에 화장실을 얼마 간격으로 가는지 하루 이틀 체크해보세요. 그 간격보다 15분에서 30분 더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의가 와도 그 시간 전엔 참으세요. 이때 퀵 케겔 쓰시는 겁니다. 요의가 밀려오면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퀵 케겔로 버팁니다. 익숙해지시면 또 15분에서 30분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방광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도록 서서히 적응합니다. 배뇨 훈련으로 방광 용량 키우고 퀵 케겔로 급박뇨를 그 자리에서 잡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세트입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야간뇨, 방광 문제에 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해 때문에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딱 4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자전거 안장이 전립선을 압박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야간뇨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은 방광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비만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운동이 무서워서 안 하고 계셨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방광 문제가 정력을 직접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만 야간뇨로 수면이 방해받으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고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이 문제인 겁니다. 소팔메토, 베타시토스테롤,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뇨가 전립선 비대가 아니라 전립선 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로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미루다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에서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피 한번 뽑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어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야간뇨가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이거 정반대입니다. 소변을 습관적으로 오래 참으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방광은 수축력이 떨어져요. 소변을 끝까지 다 짜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잔뇨가 늘고 방광염 위험도 올라갑니다. 참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배뇨 훈련처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과 무작정 참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가 잘못 알려진 오해들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솔루션 3가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감기약 드시고 나서 소변 잘 안 나온다, 화장실 더 자주 간다 느끼신 적 있으실까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코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콜린 성분이 문제입니다. 벨라돈나 같은 항콜린 성분은 콧물을 말리는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방광 근육 수축을 억제해버립니다. 방광이 소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서 잘 안 나오고 잔뇨가 늘어납니다. 전립선이 이미 좋지 않은 분들은 이 영향이 더 크게 옵니다. 드시는 감기약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벨라돈나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게 없는 코감기약으로 바꾸셔야 하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약사님께 전립선과 연관이 있는 성분이 없는 코감기약 주라고 말씀하시면 적절한 코감기약 챙겨주실 겁니다. 감기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확 줄어드는 분들 있습니다. 낮 동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죠. 이 부은 수분이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누운 지 한두 시간 안에 화장실이 급해지는 분들, 이게 유인 분들 많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눕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등받이에 올리는 것도 됩니다.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두는 겁니다. 자리에 눕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나올 게 나와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수면 무호흡증 혹시 확인하셨나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고 자는 동안 소변이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거나 옆에서 주무시는 분에게서 숨이 멈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야간뇨의 원인이 방광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동시에 야간의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보셔야 합니다. 낮에 햇빛을 보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많이 더 제때 분비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져요.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저녁 목욕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목욕을 하시면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동시에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리 부종도 함께 잡아줍니다. 저녁 목욕 하나가 2가지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오늘 밤 바로 시작하세요. 취침 전에 앉아서 이중배뇨, 저녁 6시 이후에 음료수 줄이기, 감기약 성분 확인하기, 이 3가지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배뇨 훈련과 퀵쾌겔은 낮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되고 다리 올리기와 저녁 목욕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해보셨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병원에서 2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 용량과 조합 조종입니다. 이미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 약이 안 맞거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약이라도 본인 몸에 맞는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오래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한 번쯤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동학 검사도 있습니다. 방광이 실제로 어떻게 수축하고 있는지, 잔뇨는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의 영역이니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증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SA 수치 확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PSA는 혈액검사 하나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 10 이상이면 정밀검사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의사 선생님의 전문 영역이니 꼭 병원에서 상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간뇨가 단순한 전립선 비대가 아니라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간다는 건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린 방법들로 나아지시길 바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